혹시 제일 초선이시니까 앞자리신가요? 맨 앞이신가요? 아니면 그 자리 배치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물론 다선 기준이고 네. 당 대표님이나 원내 대표님 이런 그 당 지도부가 또 지도부가 뒤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선이 앞쪽입니다. 네. 근데 초선 중에서는 나이 순입니다. 이게 맨 앞줄이 30대 30대. 의원님들. 아, 그다음 쭉쭉해서 저는 네 번째. 네 번째. 책임감. 이렇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은 최종적으로 입법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법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 본회의장이거든요. 그 본회의장에 제 명패를 달고 제가 앞으로 입법회의로서 대한민국의 중요 입법사항 또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결정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손명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되신 지가 이제 한 5개월. 5개월, 만 5개월쯤 됐네요. 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되시고 당선된 소감. 걸로 치면은 좀 5개월이 더 넘었고요. 한 7개월쯤 되는 거고 네. 7개월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임기 시작한 걸로 치면 만 5개월쯤 만 됐네요. 5개월 되시고. 네, 네. 공무원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니까 뭐가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차이인데 네. 제가 30여 년 정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 행정부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따지는 게 이게 법에 맞느냐,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렇게 보통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좀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그 2차관 하셨던 거죠? 2차관. 마지막에 퇴직하시기 네, 2차관. 전에 저희 2차관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네. 2차관 하셨고. 그렇습니다. 1차관과 2차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업무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업무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름이 국토교통부인데 네. 처음 합쳐졌을 때는 건설교통부였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이게 부처가 합쳐졌는데 네. 통합이 된 거죠. 그때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1차관이 이제 예전에 건설부 쪽 업무, 그리고 2차관은 교통부 쪽 업무인데 그게 이제 합쳐졌을 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도로를 가지고 건설부와 교통부가 다툼이랄까 좀 대립이 있었어요. 건설부 도로 업무가 건설부에 있었는데 사실 교통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로 합쳐진 건데 그래서 지금 도로는 2차관 쪽 업무가 됐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뉘는 거군요. 업무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인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뭐 신도시가 워낙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통난이 심각했었는데 민주당이 그 전략적으로 교통 전문가를 모셔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교통 전문가로 영입이 됐고 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교통난이 심각한 도시가 용인이고 네. 교통난이 심각한 원인은 근데 사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대표적인 난개발 아닙니까? 네, 용인이 난개발.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인구가 한 20만에서 지금 110만까지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주택은 엄청 늘고 그래서 인구도 늘었는데 그에 걸맞는 인프라, 도로, 철도 이런 인프라가 따라오질 못한 거죠. 네. 따라오질 못하니까 당연히 교통난이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용인은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 또 교통이 불편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통난을 해결하라고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뭐 여기에 이게 좀 용인의 교통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뭐 구상이 좀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그럼요. 지금 제가 선거운동 할 때도 여러 번 용인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결국 도로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네. 또 단기적으로는 철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특히 광역버스, 출퇴근 대부분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네.
광역버스를 더 확충하는 거, 확충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또 촘촘하게, 이게 사실 교통은 우리 인체로 치면은 혈관과 같은 거거든요. 네.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서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됐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벌써? 어. 그 결정이 됐고 이제 운행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신갈 오거리에 지금 신갈 IC 바로 타기 직전에 마지막 정류장이 신갈 오거리잖아요. 네. 거기에 승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광역버스.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또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지금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증차 또는 신설 아니면 예약제를 통해서 승차난을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철도가 너무 없어요, 우리 용인이. 용인에 뭐 용인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철 정말 문제의 경전철이잖아요. 뭐 소송도 많이 용인시에 받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만 안기고 예. 사실 용인 시민들의 교통 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 분당선 하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서부 쪽에 네. 기흥 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기흥역에서 바로 또 수원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흥 남부 지역엔 또 철도의 혜택이 없고, 이쪽 처인 쪽은 뭐 더더구나 지금 없고, 네. 지금 수지 쪽에는 지금 신분당선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지금 기흥도 철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는 연결이고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철도 노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용인 경전철도 지금 연장 계획이 있는데, 지금 기흥에서 에버랜드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동백에서부터 구성역을 거쳐서 신봉까지, 예. 성복 신봉 이렇게 연장을 하고, 기흥역에서는 이쪽 종점 기흥역에서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인도건 동탄선이 우리 용인에는 흥덕역과 서천역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럼 흥덕역하고 연결을 시키고 더 수원으로 올라가서 광교역까지 연장하고, 그럼 광교역에는 신분당선이 있고 흥덕역은 인도건 동탄선과 연결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되면은 도시철도가 벌써 GTX-A하고 연결이 되고 GTX-C하고 연결이 되고 신분당선과 연결이 되잖아요. 상당히 이제 제대로 철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분당선 연장 사업, 지금 기흥역에서 남쪽으로 이제 민속촌 쪽을 거쳐서 동탄 그리고 오산까지 연장하는 노선인데, 이것도 지금 사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사타.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라고 합니다. 그걸 사타라고 합니다. 예, 사전 타당. 그리고 전문가시라.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타, 예타.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곧 사타가 완료되고 예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이 돼요. 네. 이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되면 이것도 동탄에 또 SRT와 GTX-A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용인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상당히 편리해져서 명실공히 이제 용인 철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용인 철도 시대가 열리는 예, 날이 그거를 오지 않았다. 제가 선거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인 교통의 축이, 큰 축이, 철도의 장점은 대량 수송이잖아요. 네. 정시성이고 네. 막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통을 풀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광역버스 철도 될 때까지는 버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광역버스로 버스, 철도는 시간이 걸리니까. 시민 불편들을 해소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철도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용인 철도 시대를 한번 구상을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잘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네. 그 국회의원 딱 되시고 나서 이제 뭐 본회의장에 딱 이렇게 명패 보시고
뭐 혹시 제일 초선이시니까 앞자리신가요? 맨 앞이신가요? 아니면 그 자리 배치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물론 다선 기준이고 네. 다선 의원들이 뭐 다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맨 뒤쪽으로 앉아 뒤쪽으로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님이나 원내 대표님 이런 그 당 지도부가 또 지도부가 뒤쪽에 뒤쪽에 앉습니다.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선이 앞쪽입니다. 네. 근데 초선 중에서는 나이 순입니다. 이게. 아, 초선도. 그래서 맨 앞줄이 30대 30대. 의원님들. 아, 뭐 이 모경정 의원부터 해서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쭉쭉 해서 저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딱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국회 마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처음에 딱 당선되고 이제. 책임감이죠. 어깨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은 최종적으로 입법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국가 대사를 거기에서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 우리 제도의 최정점이 법이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고 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하거나 혹은 뭐 만장일치가 되기도 하지만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법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 본회의장이거든요. 네. 그 본회의장에 제 명패를 달고 제가 앞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 입법사항 또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결정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